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일대가 63빌딩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됩니다. 서울시는 어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 소위원회를 열어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증권업계가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국내 증시가 주춤한 사이 미국 주식 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 기준을 나타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자율주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국내 자동차 업계도 상용화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카카오뱅크가 인터넷 전문은행 최초로 밸류업 전략을 내놨습니다. 카카오뱅크는 3년 내 고객 수 3천만 명을 확보, 자산 100조 원 규모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일대가 최고 용적률 300%, 2,606세대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됩니다. 서울시는 어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 소위원회를 열어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안 등을 가결했는데요. 이 아파트는 최고 높이 250m, 여의도 63빌딩 수준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어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 소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 등에 대한 결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지난해 이 일대 신속통합기획이 수립된 이후 16개월 만에 정비계획이 결정된 겁니다. 현재 압구정동 일대에는 미성, 현대, 한양 등의 아파트 만여 가구가 6개 구역으로 나뉘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2구역이 심의를 받았습니다.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사업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정비하는 것으로 향후 용적률 300%, 12개 동 2,606가구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최고 높이는 250m, 여의도 63빌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유연한 높이를 적용해 강 남북을 잇는 동호대교의 남단 논현로 주변은 20에서 39층으로 낮게 계획됐습니다. 여기에 타워형 건물을 계획하는 등 디자인 특화 구간이 설정됐고 너비 8m의 공공보행 통로를 계획해 압구정동을 찾는 누구나 이 길을 가로질러 한강공원에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사 근린공원에서 시작해 올림픽대로변으로 이어지는 녹지를 활용한 보행길이 만들어지고 현대고와 인접한 곳은 25층 이하 아파트가 배치됩니다. 서울시는 정비계획을 고시한 뒤 통합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증권가도 미국 주식 시장으로 초점을 맞추고 서학개미 유치에 강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지속하며 연말 랠리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증권가에선 서학개미 모시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26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22일 기준 1,050억 4,572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말만 해도 442억 2,872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2년 새 2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반면 국내 주식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전일 기준 20조 원 남짓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 거래대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입니다. 우선 메리츠증권이 사실상 미국 주식 투자에 들어가는 모든 수수료를 무료화했습니다. 미국 주식을 매도할 때 내야 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수수료, 예탁결제원 수수료, 거래 수수료 등과 달러 환전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외 카카오페이 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은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옮겨오면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수수료 할인 및 환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LS증권은 해외 주식 담보대출 시 금리를 할인 적용해주고 있고 IM증권은 미국 주식 실전 투자대회 스페셜 세션 이벤트를 통해 상품 및 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두 서학개미를 유치해 장기 고객으로 모시겠다는 전략인데 해외 주식 시장 점유율이 내년도 각 증권사 실적을 좌우할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자율주행은 전동화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실세로 떠오른 만큼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이에 자율주행차 개발과 상용화의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 특히 자율주행차 분야에 적극 투자해온 미국과 중국이 빠른 성장을 이룰 거란 관측입니다. 오늘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간한 중국 자동차 시장 내 화웨이의 부상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차별화를 위해 자율주행 기술인 스마트 드라이빙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후로 중국에선 이미 스마트 드라이빙 기술이 소비자의 구매를 결정하는 주 요인으로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또 소비자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비아디 등 중국의 여러 완성차 제조업체는 이미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등과의 협업으로 기술 적용에 속도를 내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화웨이가 차량 설계, 디자인, 브랜드 운영, 판매까지 맡아 출시한 완성차는 평균 판매 단가가 7,400만 원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고급화 전략에 성공해 점유율 확보에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더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 개발도 한창입니다. 비아디 등 일부 중국 완성차 업체는 중국 정부의 허가로 자율주행 레벨 3, 4단계 테스트를 승인받으며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자율주행 무인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공개한 테슬라 역시 향후 운전자가 필요 없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구글 웨이모는 미국 주요 도시에서 레벨 4 수준의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나라도 인프라 구축, 과도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제품의 경쟁력이 대변되는 시장, 자원, 기술력, 규제 중에 우리나라는 규제가 상당히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와 더불어 인프라 구축 등 결국은 테스트 베드에 대한 어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구축된 자율주행 시험시설들의 레벨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이고 개별 부품 기업이 고도의 평가 기반을 갖추기엔 기술적, 재정적 한계가 있는 만큼 산학연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력을 평가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인터넷 전문은행 최초로 밸류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3년 내 고객 수 3천만 명을 확보, 자산 100조 원 규모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뱅크가 인터넷 전문은행 최초로 밸류업 전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속 성장과 혁신 확장을 바탕으로 3년 내 자산 100조 원 규모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열고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오는 2027년까지 고객 수 3천만 명, 수수료 플랫폼 수익 연평균 20% 성장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올해 기준 카카오뱅크의 주 사용 고객 규모는 906만 명. 향후 3년간 영유아부터 중장년까지 다양한 연령층 대상 금융 서비스를 출시해 시장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트래픽 등을 기반으로 순이자 마진, 플랫폼 등 수익 모델을 최적화해 운영하고 글로벌 투자 인수합병 영역으로 확장해 핵심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인공지능 트랜스포메이션 역량을 중심에 두고 고객 경험 혁신, 금융 안정성 강화, 운영 최적화를 이끌겠다는 방침입니다.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해외 시장 경험을 축적해 멀티파이낸스 등 신규 사업 진출 가능성을 확장하고 재무적 이익 증대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자본 효율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고해 2030년까지 연평균 15%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을 높이고 자기 자본 이익률 ROE를 15%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향후 3년간 국제결제은행 BIS 비율이 직전 연도 주요 시중은행 평균을 상회할 경우 주주 환원율을 현 20%에서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디지털 보험사들의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험 시장에 매기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만년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업계는 장기 보험 판매 등 사업 확장에 애를 쓰고 있지만 구조적 한계를 호소하며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디지털 보험사 5곳은 올해 3분기 1,000억 원이 넘는 누적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누적순 손실이 가장 큰 곳은 캐롯손해보험, 이어 하나손해보험과 신한이지손해보험, 교보 라이프플래닛 생명보험 순입니다.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역시 올해 3분기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 보험사 중 출범 이후 흑자를 낸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 디지털 보험사는 관련법상 전체 계약 건수 및 수입 보험료의 90% 이상을 비대면 채널을 통해 모집해야 합니다. 디지털 보험사들은 상품 구조가 간단한 자동차 보험이나 미니 보험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단기 소액 보험은 계약 기간이 짧고 보험료가 낮아 이들 상품으로는 수익성 개선이 어렵습니다. 편의성과 접근성을 경쟁력으로 온라인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포부로 나섰지만 판매 채널의 구조적 한계에 가로막혔습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장기 보험으로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상품 특성상 구조가 복잡하고 보험료가 높아 온라인 판매는 쉽지 않습니다. 디지털 보험사들은 지금 현재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만 보험을 판매 중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좋은 장기 상품을 판매하기는 어렵습니다. 디지털 보험사들이 지금 지니고 있는 판매 채널 제한을 조금 더 유연하게 고려할 수 있다면 전문가들은 디지털 보험사들의 생존을 위해 일시적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합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가 빈부격차가 명확하게 갈려있는 우리나라 보험시장에서 아주 자본력도 약하고 생존에 필요한 어떤 사업에 다각한 능력도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중소형의 디지털 보험사가 살아남을 수 있게 어느 정도는 당국 입장에서의 규제 혜택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됐는데요. 대내외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변수로 기업 경쟁력 훼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야권 주도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골자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넓히자는 건데 이사들이 회사 이익만 챙기지 말고 주주 이익도 철저히 챙기라는 겁니다.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2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알짜 부문을 떼어내 쪼개기 상장을 강행하거나 비합리적인 유상증자를 단행해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소액주주 권익을 등한시하는 전횡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재계에선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기업 경영을 넘어 존폐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섣부른 상법 손질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기업의 의사결정 지연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의 첫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한 셈입니다. 한국경제인연합회와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대 그룹 사장단은
상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강한 입법 의지를 보이고 있는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상법 개정안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기업 경기 전망은 역대 최장인 33개월 연속 부진한 상황. 대외 리스크 확대와 내수 부진이 겹친 가운데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또 다른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에 우리 기업들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핵심 부품이 탑재될 전망입니다. K방산 기업들이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 개발을 위해 손을 잡고 국산화율을 높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국산화율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카이와 총 4,731억 원 규모 KF-21 최초 양산 부품 17종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보라매의 최초 양산분에 보조 동력 장치를 포함해 17종의 핵심 구성품을 공급하게 됩니다. 앞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6월 방위사업청과 KF-21 엔진 공급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6월 KF-21 A사 레이더 첫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이 레이더는 공중과 지상, 해상 표적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내년 8월부터 KF-21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K방산 기업들의 협업으로 현재 약 65%인 KF-21의 국산화율은 점차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화시스템은 KF-21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와 항공 전자장비 4종의 개발을 완료하고 카이의 공급을 추진 중입니다. 이들 장비는 KF-21의 두뇌 역할을 하는 임무 컴퓨터와 조종사의 눈과기 역할을 하는 다기능 시연기, 음성신호 제어 관리 시스템,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입니다. 특히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핵심 장비 중 하나라 우리 기술로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편의점이 식음료 판매를 넘어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특화 매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반 편의점보다 2배가량 넓은 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볼거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 사이에선 이런 편의점이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편의점 업계가 경쟁력 제고 방안 중 하나로 특화 편의점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성격과 트렌드에 맞는 콘셉트로 특화 매장을 열어 소비자들의 매장 경험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CU는 오늘 K푸드 특화 편의점 CU 명동역점을 오픈했습니다. 편의점이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필수 관광 코스로 떠오르면서 CU는 이들의 소비를 이끌어낸다는 계획.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 편의점답게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국어로 된 쇼카드, 영문으로 된 사용법 등을 곳곳에 배치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외화 환전 키오스크 등을 설치해 외국인 맞춤 서비스도 강화했습니다. 앞서 CU는 라면 라이브러리, 스낵 라이브러리에 이어 지난달 말에는 엔터테인먼트 특화 편의점인 뮤직 라이브러리를 업계 최초로 선보인 바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편의점에 대한 콘텐츠가 활발히 공유되며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관광 코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CU는 앞으로도 한국의 멋과 개성을 담은 차별화된 매장. GS25는 지난 8월 복합문화공간 안녕 인사동에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미래형 편의점 그라운드블루 49점을 열었습니다. 기계가 서비스해주는 리테일 테크 체험존뿐만 아니라 K푸드 스테이션, K누들 챌린지 스테이션 등으로 구성해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인기 먹거리를 소개하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 비율이 높은 서울 동대문에 최근 패션 뷰티 특화 매장을 선보인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동대문 던던점에는 K푸드, 체험형 놀이공간, PB 전시존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 MZ세대들의 놀이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편의점이 생필품 판매를 넘어 K문화 전파에도 나서며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의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카타르에서 4조 원 규모의 담수 복합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남동쪽으로 약 18km 떨어진
라스아부 폰타스 지역에 최대 2,40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복합 화력발전소와 하루 평균 50만 톤의 물을 생산하는 담수복합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는 2029년 완공되면 카타르 전체 전력량의 약 16%와 담수량의 17%를 담당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달러에 달합니다. 발주처는 카타르 수전력청 카라마이고 전체 사업은 일본 스미토모 컨소시엄이 맡게 됩니다. 삼성물산은 스미토모 컨소시엄이 사업자 입찰에 도전하는 단계부터 함께 팀을 구성해 도전했으며 최종적으로 28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설계, 조달, 시공 공사를 맡게 됐습니다. 삼성물산은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해 안정적인 전력과 담수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7월 취임해 올해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둔 조병규 현 우리은행장이 이사회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행장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 조직 쇄신을 위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조 행장은 이어 차기 행장 선임을 담당하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차기 행장 후보군 롱리스트에서 자신을 제외하고 후임 행장을 선임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행장은 오늘 열린 정기 임원회의에서도 연말까지 흔들림 없는 업무 수행을 당부했습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350억 원 규모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건으로 검찰 수사 등을 받으며 논란이 확산되자 연임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차기 행장 후보군은 6명으로 압축됐고 이르면 오는 28일 최종 후보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